네, 조금 전 강훈시군 인터뷰에서 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요. 조사 기호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한국갤럽이 이번 달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30%, 부정평가는 62%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계속되는 여야 강대강 대치, 예산안 심사도 지금 법정 기한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임 국회 부의장 선출되신 분이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 부의장 선출되시고 첫 인터뷰인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여야 대치 국면에 국회 부의장의 위상이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위상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여야 대치 국면에서 이 부의장에 대한 무게감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아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뭐 예산을 비롯해서 정쟁과 갈등을 줄이고 또 소통과 대화로 합의와 협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만들어줄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저된 게, 사람이나 뭐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사람을 친윤계나 비윤계나 반윤계 이렇게 나누는 거에 관해서 제가 좀 그렇게 맞득치는 않은데, 네. 의원님 같은 경우는,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비윤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언론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씀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언급하신 것처럼. 예. 저는 뭐 구태여 구분한다면 저는 범윤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범윤계. 비윤이라고 하니까 그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윤 대통령의 성공의 길이 대한민국이 잘 지는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잘 성공적으로 가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태는 입장이 있을 때, 예. 그것을 비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잘 돼서 또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한국이 잘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건 뭐 강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산안 관련해서 이제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달 2일이 법정 기한인데 넘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일반적 여의도 전국에서는 넘길 가능성이 뭐 다분히 있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한 639조의 예산 심의는 지금 얘기를 해서 심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좀 여야 간에 큰 이견을 보이고 쟁점이 되는 안건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와 관련된 그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다든지, 예. 또 지역 화폐 문제도 굉장히 지금 여야 간의 이견을 다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요번에 또 민주당에서는 이태원 참사 이 국정조사와 연계해서도 예산안을 심의를 할 가능성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법정 기일은 내달 2일까지 기한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다. 오히려 뭐 연말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지만, 하여튼 저로서는 그 퍼펙트 스톰이 지금 얘기될 정도로 대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이나 예산이 선제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법정 시한 내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미국처럼 가령 뭐 예산안이 계속 비토가 되고 그러면 뭐 셧다운이 되거나 뭐 이런 일은 없잖아요. 준예산 같은 거를 편성해서 일단 쓰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정부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뿐만 아니라, 또 준예산이라는 건 일정 기준에 정한 기본 경비만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 정부의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지 이 경제를 운영하는 데 굉장한 제약을 받게 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여파로 돌아온다고 저는 봅니다. 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서 연계를 하려고 한다, 야당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협상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이랄지 어떻게 보세요? 국정조사 말이죠. 예. 네, 국정조사가 지금 현재로서는 글쎄요, 지금 결론, 우리 당론으로 지금 현재 뭐 정한 건 없지만 어저께 중진회의가 있을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지금의 국정조사는
우선 선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경찰 수사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확실히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가 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 경찰의 수사만큼의 어떤 그 진상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 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도 나와서 자기들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발언이라든지 또 나오지도 않을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정조사보다는 선 진상 규명이 먼저다 하는 것이 어저께 논의가 됐었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가장 큰 것은 지금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이런 국정조사의 한계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방탄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재명 방탄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저희 중진들은 어저께 좀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 방금 전에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어떻게 방탄이냐, 이걸로 뭐 국정조사한다고 막아지겠느냐. 그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국정조사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왜 방탄이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이 그동안의 국정조사의 이 결과를 보면 되게 정쟁으로 흘러갈 게 뻔합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무슨 진상규명은 수사한 것 이상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좀 예측이고, 결국 거기서는 이제 정치판이 그렇게 벌려지면 그게 한 달이고 두 달 동안 내내 정치 선전의 어떤 정쟁의 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수사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진상 규명은 요원해지고 유족들과 국민의 고통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요새는 또 나가서 무슨 여론전을 편다고 뭐 서명운동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서명운동 시작하겠다 하는 거 보면 저는 지금까지 다수의 권력으로 국회 운영을 독선적으로 처리했던 민주당이 뜬금없이 장애로 나간단 말이죠. 되게 이 장애로 나가는 것은 그 야당이 의회에서 타협이 도저히 안 되고 좀 의회주의로 갈 수가 없을 한계에 다다랐을 때 장애 투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태까지 그렇게 뭐 검소완박법이나 양곡관리법이나 자기 힘에 의로 국회에서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갑자기 지금 장애로 나간다고 하니까 저는 이분들이 지금 코미디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소통이 아니라 정치 쇼통이라는 말이 예전에 많이 유행했는데 정치 쇼통을 이거 하지 마라. 오히려 쇼통이란 말이 예전에 한때 문재인 정권 초기에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정치 쇼통보다는 저는 좀 진지하게 그 국민의 이 아픔을 진상 규명할 수 있는 수사에, 또 더군다나 지금 국가수사본부를 만드는 것이 저쪽에 민주당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수사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넌센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 부의장으로서 조율하고 조정해야 되는 입장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 상황 자체는, 이태원 참사 상황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떤 매듭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매듭 져야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국정조사나 저 사람들이 말하는 특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요. 지금은 진상 규명을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될 때다. 그래서 그 진상 규명이 자기네들의 작품인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가 나온 걸 보고 국민의 여론이나 판단에 따라서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또 다른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거를 하면 오히려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정치적 책임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텐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담당하는 총책임자가 행안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저는 글쎄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가 저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의 이상민 장관이라는 분이 자리에 연연하는 분은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운운하기보다는 진실 규명과 대안 마련, 사태 수습에
국정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결과에 따라서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는이라는 게 경찰 수사 결과 또는 뭐 이후에 검찰 수사 결과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사 결과가 아까 말씀한 대로 예. 진실 규명, 대안 마련, 사태 수습이 된 후에 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럼 몇 개월 후나 1, 2년 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예. 진실 규명과 이 대안 마련하는데 예. 저는 뭐 그렇게 오랜 몇 달이 걸려서 이렇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은 이것보다는 진실 규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 묻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예. 그것이 무시된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의 일의 순서로 봐서는 진실 규명, 대안 마련, 사태 수습 여기에 국정을 좀 집중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수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만약 교체를 하게 되면 또 새 장관 임명하는데 여러 시간이 걸리고 또 국정의 어떤 활력이 또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사태 수습을 제대로 하고 국민들에게 진상 규명을 제대로 밝혀내는 그것이 지금 일의 순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온도차가 좀 있는 게 당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도 자진 사퇴나 경질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책임론, 이 장관 책임론은 대한민국 흔들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당 내에서도 약간의 뭐랄까요 그 의견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친윤과 비윤의 뭐 갈등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예.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의원 개개인의 생각의 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개인의 의견이 지금 조금 책임 문제를 먼저 확실히 하자 하는 주장도 있지만 예. 글쎄 지금은 많은 의원들은 우선 좀 수사가 진행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실 규명 후에 여러 가지 책임을 물을 기회도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슷한 입장이다라고 네, 될까요? 저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당대회는 당대표 이제 선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언제쯤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 뭐 이제 당협위원장 선출을 두고 아마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하려면 그 당협을 정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70개에 가까운 그 당협위원장이 좀 사고당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에 그걸 정비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 과정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뭐 1말 2초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얘기가 많이 거론됐지만 저는 다소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끝내고 돌아오시는데 여러 논란에 뭐 후폭풍도 예상되고 특히 이제 언론 관련해서 MBC 취재진 뭐 전용기 탑승 배제 그다음에 기자간담회 안 하고 뭐 촬영도 대통령실의 전속 기사가 해서 이제 릴리즈를 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대통령실에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알바하기는 못하지만 우리 정치는 언론과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치 활동을 언론이 보도를 해서 국민들이 알게 되는 이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여러 가지 비속어 발언 논란이 MBC가 일으켰기 때문에 그 언론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기 때문에 언론도 이제 책임감을 갖고 보도해야지 그냥 소위 우리의 국익에도 위반된다든지 여러 가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언론 행동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입장에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것도 우리 언론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간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도 왜 같이 정치와 언론이 동행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입장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입장,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런 조치를 내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법적으로 뭐 언론중재에 제소할지 뭐 아니면 직접 그냥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도요. 네. CNN인가 어느 방송 그 기자를 그 다음에 자기 인터뷰할 때 배석시키지 않는 조치도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언론에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사실 미국 법원에서도 그렇게 할 권한은 없다라고 그 판결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걸 굳이 하실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대통령한테 그런 확실한 근거 없이 비서가 계속 그 진행돼서 나왔다는 것도 언론도 책임을 느껴야죠. 왜 언론은 책임을 못 느끼고 그 처사에만 납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 물론 그 언론과 저는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강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예. 그렇지만 언론도 분명하게 책임감을 그 보도가 정확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만약 그 후에라도 잘못된 거라 그러면 시정 조치를 하고 또 그때 보도된 것이 조금 잘못됐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빚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꼭 MBC만 한 거는 아닌데요. 사실은. 민주당 현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주당 아까 쇼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검찰청 항의 방문해서 이제 정치 탄압이다. 이제 정무조정실장 정진상 김영 이 연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아마 검찰에서 아마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지금 이제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진상 문제까지 지금 아마 잘못하면 소환되고 또 구속영장까지 지금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까지 소환될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의 진실규명이 밝혀지는 여부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도 형사적 책임이 물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건 조금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